사일방송은 아프리카 좋으니까 송태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주제 살펴볼 텐데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어린이로 지내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면서요. 네,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어린이날이 만들어질 때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분이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면서 이 날을 만드셨는데 그때 이 어린이날이 생긴 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관심을 못 받고 어린이답지 못하게 살면서 이 어린이를 위한 날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거나 그 결혼하는 거는 주로 여자아이들이죠. 예, 어린 여자아이들이 일찍부터 조혼이라고 해서 빨리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 18살이 넘어야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어린 나이 뭐 7살, 뭐 에이? 8살, 뭐 10살 이런 아이들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외신에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8살짜리 소녀가 결혼식 그 신부 복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처량해 보여서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그 어린 여자 아이들이 좀 나쁜 표현이지만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나쁜 표현이지만 왜냐면 이 신부들을 신랑이 돈을 주고 데려오거든요. 이게 신부 대금을 어느 정도 딱 책정이 되어 있어요. 뭐 소 5마리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리고 이 신부가 나이가 어리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아름답거나 할수록 이 값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집으로 딱 데리고 오는데 보면은 제가 케냐나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소녀예요. 한 중학생,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뭐 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아기들을 업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이거 동생인가 보다. 언니가 이렇게 아기 봐주나 보다 해가지고 그 동생 이쁘네. 몇 살이야 했는데 제 아기인데요. 이제 자기 아기라는 거죠. 아이고. 그런 아이들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녀들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면 뭐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게 자기의 의지로 시집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나 너무 시집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는 거. 그렇죠. 누가 시집 가고 싶겠어요. 시집 가면은 하루 종일 부엌대기 그냥 밥만 짓고 애만 보고 그거밖에 못 하니까 아이들의 그 가능성이 일찍부터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가 시집 가서 아기 키우고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시집 가고 결혼한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저출산 정말 안 좋고 많이 결혼하고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이제 결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시죠? 본인이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강요되는 결혼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8살, 뭐 10살 이런 어린 소녀들이 시집을 가는 게 그 나이 또래에 이제 꼬마 신랑한테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뭐 40살, 막 50살 이런 아저씨들한테 시집을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영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뭐 찍소리도 못 하는 거죠. 꽉 잡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8살에 결혼하는 여자아이도 있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아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 어린데 굳이 그렇게 어린애를 데려가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어릴수록 말을 잘 들으니까 저항하지를 않죠. 뭐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혼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가정폭력이 따라가요. 저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저희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요. 제 누나인데 제가 못 덤빕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납니다.
상당히 평등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제가 안 그래도 포켓남이어가지고 함부로 못합니다. 아, 뭐, 항상 존중하고 이렇게 배려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 제 와이프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정신 연령은 예. 제가 훨씬 더 어리기 때문에 예, 제가 잡혀 살거든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더 성숙하시죠.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 어린 아이가 8살 아이가 예? 40살, 50살 영감님하고 살면 자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가임기가 되기 전까지 한 10년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네. 그 10년 동안은 그냥 하녀로서만 일만 하는 거네요. 뭐 아마 10년까지는 안 갈 겁니다. 보통 이렇게 초경을 하는 나이가 14세, 뭐 13세 그 정도 될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가 그래요. 이제 아이를 그렇죠. 예.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조선시대도 그랬겠지만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뭐 최대한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빨리 낳아서 자손을 이렇게 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망할 확률도 높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건강할 때 아이를 낳으려고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일찍부터 시집을 보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하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하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 집안에 정말 그 꾸준히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 사라져야 될 악습 중에 악습인데, 이게 아프리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나라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조혼 관습이 많은 곳은 어디냐면 그만큼 소득이 낮아요. 소득이 낮고 교육이 낮고 이러한 풍습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경제 발전하고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이를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얘를 시집 보내는 그 입장이 돈이 없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얘를 이 딸을 잘 키울 수 있고 이 딸이 정말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시집 보내는 것보다 더 괜찮은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시집 안 보내겠죠. 그렇죠. 이 아이를 시집을 보냄으로써 얻는 그 가치와 그 소 몇 마리와 얘를 잘 키워서 나중에 더 좋은 데 취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시집 안 보내겠죠. 근데 이 딸을 잘 키워도 좋은 데 취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얘를 딸이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집 갈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고 뭐 가치가 떨어진다 하면 상한가일 때 팔아야죠.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딸을 낳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상한가일 때 파는 것 하니까 조혼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길이 열려 있다고 하면 굳이 시집을 보내지 않겠죠. 근데 딸 대신 지를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빠가 지가 뭐 머슴을 살든 원양어선을 타든 그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경제 발전해야 된다. 아니, 오죽하면 딸을 팔겠어. 오죽하면. 아니 단순히 경제 논리로 따지면 지가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왠지 애들을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희생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광범위하고 모든 집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졌는데 일부 악습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맞아요. 악습. 그렇게 악습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성인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빠들이 일을 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정말 문화도 있지만 철저하게 경제 논리일 때가 많아요. 문화적인 것보다 저는 이 경제적인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늘 바뀌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 조언이라는 악습이 남아있을 정도로 처참한 어린이들의 처참한 환경인데, 그러면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이 우리나라처럼 어린이날이나 이런 것 자체도 아예 없는 걸까요? 날은 다 있어요. 날은 다 있어요? 그런 날은 다 있어요. 뭐 5월 5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날은 있고 점점 더 어린이들을 배려해주고 아이들을 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성장이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하면서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아기를 잘해주기는 어렵고, 하지만 점점점 이렇게 뭐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요. 아프리카에서도요? 한국처럼. 네네.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막 조금 보내는 집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케냐 같은 경우도.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좀 뭐랄까 시골에 옛날 아저씨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남아있는 거고, 이미 법으로는 금지가 됐습니다. 이미 법으로는 금지가 됐는데 남아있는 거죠, 아직까지. 예예. 특히 유목민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도시 사는 사람들 말고. 예예. 도시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도시에서는 안 그러고 시골에 막 소 키우고 옛날 그 흙집 짓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예. 그쪽 동네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교육, 특히 어머니의 교육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만약에 교육을 받으면 자기 딸인데 자기랑 똑같이 비슷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교육을 받으면 이 어머니가 이 집안에 그래도 어떤 목소리가 큽니다. 그 집안의 결정을 할 때. 케냐 같은 경우는. 예예. 그래서 어머니가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분명히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서 더 교육을 받게 돼요. 아버지가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따라서 더 교육을 더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자기 딸에게 조혼을 권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시집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를 엄마가 알게 되는 거니까 딸을 그렇게 보내지 않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뭐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있어요. 그런 것도. 특히 그러니까 그 교육 쪽으로 유니세프나 아니면 뭐 케어라는 데도 있고, 우리가 교육 이런 NGO 같은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여성 교육을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 교육은 집에서 안 시켜도 알아서 합니다. 예. 그렇게 좋은 보내는 악습이 남아있는 데에서도 남자들은 교육을 한다고요? 일단, 집안에 한 명은 그래도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죠. 집안에서 한 명 이상 그래도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래도 글씨는 읽을 줄 알아야 그래도 뭐라도 하니까. 어쨌든 남자애들은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여자애들은, 야, 학교 갈 돈 있으면 빨리 그 시집이나 가라,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교육 기회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NGO 같은 데서는 여학생들의 교육 위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어머니들 교육. 그래서 그런 NGO도 있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조혼으로 시집간 아이들을 탈출시키는 NGO도 있어요. 저 봤어요.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프로그램 다큐였나요? 뭐 어디서 한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지리아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 나오시던데, 거기에 탈출해온 애들이 째예요. 너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이 벌써 애들을 낳았다고.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한 명은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탈출해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애를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 데리고 오고 얼마나 싶다고. 슬퍼. 엄마라고 하기도 너무 어린 애가 그것 때문에 막 울더라고요. 그 애기를 이제 시집을 가면은 그 집으로 이렇게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거의 뭐 납치하다시피 애를 데리고 튀거든요, 진짜. 애를 안고 이제 막 도망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난리 나죠. 막 따라오면서 막 돌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탈출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쉼터같이 어떤 도와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여자 아이들을 교육시켜주고 하는 NGO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NGO도 있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 뭐 시집 갈 수도 있지 뭐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는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고 경제 발전이 되고 하다 보면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바뀔 것 같기는 한데 현재 그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최대한 없어졌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집 애들이 뭐 이렇게 종이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 성금 넣으래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아프리카에 뭐 12세 뭐 마이클이었나 뭐 이런 남자애가 사연이 있고, 그래서 얘가 뭐 공부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뭐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친구들아 나를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유니세프인지 무슨 그런 국제 단체와 함께 하는 그런 뭐 나눔 행사의 일종인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그 돈을 넣을 수 있게 그 종이 안에 돈 넣는 자리도 있고, 근데 사연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와 비슷한 또래인데 나는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해야 돼. 예. 근데 아마도 교육부에서 그렇게 좀 일반적인 크게 좀 덜 민망한 그런 친구들을 발탁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송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친구들을 좀 도와주자 이러면 어린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린이들이 그런 거 도와주는 거 정말 좋고 외국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니까 되게 좋은데, 또 너무 과격한 얘기만 나오면은 또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나이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성교육도 잘 받지 못한 상태인데 결혼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먼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마이클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네, 마이클 좋겠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벌써 한 5년이 넘었죠.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1년에 2번씩 편지를 보내줘요. 저희는 아프리카는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우리 애랑 나이가 똑같은데 나 뭐 공부하고 있고 어떤 거 요즘 하고 있다는 것을 영어로 써서 보내면 뭐 그냥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걸 또 한글로 또 그 단체에서 또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사진이랑 같이 그거 볼 때마다 그래도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진짜 큰일 하시는 거예요. 해보면 애들한테도 아주 좋은 교육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케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2015년에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18살 이전에 결혼하는 비율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비율보다 높은 나라가 26개. 근데 그 중에 24개 나라가 아프리카 나라. 그러니까 18살 이전의 소녀들이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시집을 더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1위가 니제르라는 나라인데요. 저기 사헬지대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이랑 그 밑에 남쪽이랑 겹치는 그 약간 반건조한 지역. 그 니제르의 고등학교를 10%밖에 등록을 안 한답니다. 여학생들이. 아이고. 예. 그리고 76%가 결혼을 한다. 18세 이전에. 니제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데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는 1위니까 여긴 좀 극단적인 경우고요.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33% 여학생이 고등학교 등록을 하고 37%가 결혼을 한다. 18세 이전에. 그렇게 이제 뭐 되고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등록을 일단 많이 안 하죠. 33%밖에 안 하니까. 이게 또 등록을 해도요. 만약에 임신을 하면 퇴학당합니다. 이거는 조혼이 아니라 그냥 성관계를 갖거나 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신을 하면 퇴학을 당해요. 아이고.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런 게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겠네요. 자기는 학교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런 일 생길까 봐. 그래서 부모들도 딸 관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뭐 성에 개방적이고 문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인식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빡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에 이때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해결책은 경제가 나아지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거, 요거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 요 두 가지를 그 나라에서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부족한 국가라면 좀 더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게 정답이겠죠.
맞죠. 함께 고민하고 우리도 같이 돕고 우리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